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가계대출의 이면에 또 하나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아무래도 이제 취약차주 문제, 또 하나가 연체율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 연체율이 좋지 않습니다. 2달 연속 올라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윤 평론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대부업체들 연체율이 확실히 더 이렇게 높게 나오던데요. 네네. 걱정스럽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 부분의 연체율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끌어오는 건 바로 대기업 대출이에요. 대기업 대출에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졌냐고 하게 되면은 성동조선해양이 개인회생 회생 절차를 갖다가 다시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조 2천억 신규 연체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다 끌어올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빼게 되면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라든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연체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연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그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빼고 나면은 아주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법제 대출이 연체율이 급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인을 사실은 우리들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 대법제 대출이라고 하면 평균 금리가 한 2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1조 1,000억이 다시 늘었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세를 다시 주춤했던 대부업체의 이용률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체율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 대출을 갖다 조이니까 그렇죠. 취약차들이 대부업체로 많이 몰려갔다는 얘기고 풍선 효과라는 그다음에 그 풍선 효과가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다는 이걸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취약차들이 일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사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무슨 위기 의식을 조장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취약차주들 같은 경우는 급전에 대한 수요, 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는 분들이고, 근데 사실 소득이 지금 여러 가지 노동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소득은 늘지 않고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정부가 이 부분을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지 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갖다가 염려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전반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예. 사실은 위험한 거는 사실은 취약차주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라든지 신용회복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이 상태로 그냥 물고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슬슬 연기하다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이미 취약차주들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빚을 내서 빚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도 사실은 주저하고 있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건데 크죠. 예. 이 부분은 결국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동원돼서 이 부분을 틀어막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에 저소득층 특히 이제 1분위의 소득이 이렇게 8% 이렇게 하락을 해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가장 컸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EITC 같은 근로장려 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좀 해법을 정부가 좀 곧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회생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긴 한데 조금 더 뭐랄까요? 그 부실로 넘어갈 만한 그런 우려가 되는 어떤 분들에 대한 취약차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은행권에서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은 혹시 불가능합니까? 아니 그게 불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연체 조짐이 있다거나 이미 은행들 측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줄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 은행들이 사실 본인들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제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감독 당국에서 그거는 은행들한테 좀 금융회사들한테 좀
미리 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미리 좀 잘 파악을 해서 사전적으로 좀 대비를 하라고 아무래도 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당하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오늘 윤석준 평론가와 함께 이 가계대출 특히 그 취약차주들의 연체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 점에 우려할 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